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쭉쭉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큰 그림을 또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잘 갑니다. 네네. 좀 오락가락하는 듯 하다가도 거래소도 지금 빨간불로 잘 네네. 자리를 잡아가고 코스닥은 드디어 2년 5개월 만에 900선을 또 넘어가고요. 네네. 질문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잘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총이 지금 2천조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2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역대 두 번째. 지금 이 보도가 막 쏟아지곤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헤아려 주세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 건 결국 투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단 9월달, 10월달은 시장 상승 쪽에 배팅하면서 우리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잘 보면 지금 6개월째 월봉상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좀 보면은요.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코스닥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 이 과거에 2015년도에도 보면 6개월 연속 월봉상 상승 나오고 7개월째 한번 올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2018년 고점 만들고 긴 하락장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째예요.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때 다음 달 9월, 10월 달까지도 이러한 상승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승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수익을 내는 건데 최근 시장 흐름이 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좀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전통주, 가치주 이쪽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좀 뭐랄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3%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고요. 테슬라도 뭐 배터리 데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장중에 10%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7%로 마감되면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제 고점을 낮춰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1월 이후 연말을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좀 뽑아봤는데 네. 첫 번째는 결국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결국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요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연말 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3억 이상 되게 되면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큰 수급 주체들은 아마 지금부터 팔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지간해 가지고 3억 정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고 비중이 컸던 큰 손들은 빠져나갈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뺄 수가 없어요. 왜? 종목마다 수급 주체들은 자신들이 그 종목을 이끌어가면서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우리가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부동산 버블, 우리나라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더 크게 지금 부동산이 화랑이래요. 근데 네. 거기서 하나가 완전 부정적으로 나온 게 과연 앞으로도 더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달면서 오늘 미국 은행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건설 시장이 붕괴되면은 은행주에 타격이 오고요. 운행주에 타격이 오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자꾸 불거지게 되면 시장 불안에 대한 요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짚어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코로나 재확산 우려, 연말에 또 세제 이슈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새롭게 변수로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네 가지 변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연말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좋지만 돌다리도 또 두들겨 보고 가야 하잖아요. 고점주들 좀 조심하자라는 큰 그림 같이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 지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IT 관련 이슈죠. 어제부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대 고객인 화웨이를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미국 상무부 쪽으로 허가해달라 이렇게 따로 요청했다라는 뉴스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객을 잃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겠죠. 단기적인 타격을 계속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10조라는 이 금액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가 있느냐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고객을 찾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 화해로 인해서 뭐 반사 이익은 있지만 결국 화해가 문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오롯이 우리가 다 그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화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분명히 그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악영향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화해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들어오는 수주가 많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화해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국가별로 중국이 41%, 그다음에 홍콩이 20%, 베트남이 11%, 그다음에 미국이 7%. 이렇듯 중국, 홍콩 쪽으로 반도체가 많이 쉐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가지고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받는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3분기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4분기 갔을 때는 조금 더 또 탄력이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이들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잘 보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급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샀어요. 외국인도 우리 시장에서 살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결국 한 달 기준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는 했지만 또 일정 부분 보면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 아니면 보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삼성전자를 매집을 해줬어요. 그러면 차트 흐름 보면서 이 종목의 좀 방향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고점 만들어졌는데 이런 흐름은 결국 시장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땐 더 간다고 봐요. 그러면 주봉상 보더라도 역사적 고가가 62,8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한번 돌파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거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 힘이 약해요. 네, 많이 내려있어요. 약하죠.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일단 단기 고점인데 결국 이 60일 이평선에서 지금 양봉 음봉 나오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이 가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또 거래처를 확보하고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현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만 봤을 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3,000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횡보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따라 또 전략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심각한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다 또 안경을 벗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IT 관련해서는 우리 쪽의 대응 그리고 미 상무부 쪽의 추가적인 입장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서 또 업데이트된 뉴스들 저희가 이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가요. 한화그룹주입니다. 오늘 나란히 올라가곤 있는데 이 재료는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네. 한화시스템은 뭐 좋은 소식도 있었고 한화솔루션은 최근 니콜라 때문에 같이 좀 속썩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지주로 봤을 때는 주총이 24일에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업부 매각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룹주를 보는 이 시각,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에 참고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현 시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른 여타 그룹주 대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산 쪽에서의 지속적인 수주와 긍정적인 모멘텀.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의 중심축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니콜라까지 같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찌 보면 강력한 모멘텀이었죠. 그러면서 이들 그룹주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자, 그럼 이 니콜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니콜라의 그 핵심
그 뭐랄까 임원들을 보면 뭐 카지노에서 일했던 사람, 뭐 골프장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요 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짜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GM이나 하나가 많이 그 잘 보고 정밀 접근을 검사도 했다고 했겠지만 하잖아요. 거짓 그 도둑놈이나 거짓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겨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 니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법무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주가도 고점에 있는 이들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진짜 니콜라가 문제가 되게 되면 한화 입장에서는 큰 그룹 내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거고, 아 저렇게까지 기업을 못 보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한화,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한번 어떤 주가 네. 흐름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려왔다고는 보여져요. 다 내려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위험 관리 가격을 뭐로 봐야 되느냐? 어제의 저점, 즉 26,900원입니다. 이것을 깨게 되면은 이 종목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니콜라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방산 쪽, 수주 쪽 이러한 모멘텀을 더 부각시키게 되면 이 종목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요 고점에서부터의 어제 저점을 딱 찍어보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반등 나오면 1차 목표가는 28,850원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한 31,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하락하면서 제가 양봉 나오는 거는 비중 축소의 의미의 양봉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자꾸 고점 낮아지고 있죠. 저점 낮아지고 있고 결국은 추세가 계속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20일 이평선 여기까지는 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해 주나 못 지지해 주냐. 결국 지지 못하면 이 20선과 60선의 중간이 한 35,000원까지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일단은 오늘의 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한화 시스템 오늘 혼자 좀 다르죠. 네, 수주 이야기 나오면서 고점 만들고 음봉 나와 버리는데, 자,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고점 당분간은 아니면 좀 긴 시간 동안 또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 큰 그 재료, 수주 이런 게 나오면 또 올라가겠지만, 오늘 거래 나오면서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 나오면서 휙휙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막 거래 나오면서 크게 치고 가지는 못하지만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올라갈 때 비중 축소하면서 차익 실현할 자리지, 이거 그냥 단타하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그룹주는 많은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 다른 여타 그룹주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 자리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9월, 10월 갈수록은 많이 올라간 종목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셨죠. 그 대신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9월, 10월 아주 큰 알찬 수익 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다시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이슈를 봤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 대한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은 뭔가 이렇다 할 주도도 없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큰 그림 잡아주신다면 전략 한 번 더 어떻게 주시겠어요? 결국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큰 그림에서 대형주, 가치주, 뭐 좀 그동안 시장에서 안 봤던 종목들이 졸졸졸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네. 9월, 10월 상승장에 맞춰가지고 네. 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었었던 종목들 안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콘텐츠주들도 쉬었다가 올라오고 일부 2차 전지주들도 속속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혹시 좀 눈여겨보시는 좀 많이 쉬었던 종목들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소비재 쪽을 많이 보는데 한번 어제 이제 이마트 얘기하면서
유통 쪽에서요. 네, 신세계를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그래요? 결국 잘 흔들어 놓고 네. 지금 쪽쪽쪽쪽 올라가죠. 저는 이러한 종목을 급하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 60일 이평선 어제 한번 매수 기회를 또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네.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종목을 빌미로 해서 다른 종목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주세요.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